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시공학 4장 조향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1 조향장치의 개요.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바꾸는 장치이며 조향 핸들을 돌려 앞바퀴의 방향을 바꾸도록 되어 있다. 자, 앞바퀴 얼라이먼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동차 주행 안전상 브레이크 장치와 함께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자, 그래서 조향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자, 선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자, 앞바퀴 우리가 이제 주로 자, 네 바퀴가 조향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 앞바퀴가 이렇게 조향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앞바퀴가 주로 이제 조향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자동차는 앞바퀴가 조향되게 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뒷바퀴가 조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게차라고 하는 자, 우리가 저속 으로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쌓거나 아니면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을 빼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게차는 저속에서 이렇게 조향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속에서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물건을 쌓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 뒷바퀴가 조향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조향되는 경우에는 아주 저속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를 제외하고 우리가 고속에서는 우리가 뒷바퀴가 조향되게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뒷바퀴만 앞바퀴는 조향이 안 되고 뒷바퀴만 이렇게 조향하면 잘못하면 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대부분 앞바퀴가 이렇게 조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조향되는 경우에는 자, 지게차처럼 저속으로 어떤 구석구석에 물건을 집어넣거나 빼는 이러한 차량 외에는 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주로 앞바퀴가 조향된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네 바퀴가 다 조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그런 차량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바퀴가 조향하는데, 자, 이 앞바퀴를 조향할 때, 자, 방식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수동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힘을 들여서, 조향을 할 수 있는 동력식 조향 방식,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또는 매뉴얼 스티어링,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차량의 장치들이 부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의 중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수동 조향 장치가 이렇게, 조향을 할 때 힘들기 때문에 자, 어떠한 동력을 이렇게 보조로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조향을 할 수 있는 파워 스티어링이 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향장치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요 넥과 피니언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회전축을 핸들 스티어링을 회전시키면 우리가 회전축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넥이 이렇게 피니언이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에 있는 넥 그러니까 피니언의 회전 운동을 넥이 이렇게 수평 운동 그러니까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우리가 바퀴가 이렇게 조향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자, 요걸 이제 자, 기계 장치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조향 장치를 우리가 수동 조향 장치, 수동 방식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넥과 피니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 유압 장치죠.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보조의 유압 펌프나 전기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향을 도와주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동력식 조향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식과 동력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조향 장치의 기본 작동 원리는 우리가 수동 조향 장치나 동력 파워 스티어링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자, 핸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조향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스티어링을 돌리면 조향축이 회전을 하게 되고, 조향축의 끝에 있는 자, 조향 기어. 자, 우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기어를 우리가 자, 렉과 피니언에서는 요걸 피니언 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향 기어, 피니언 조향 기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렉이라고 하는 요 기어가 있는데 요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기어 이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 피니언이 회전하면 요 렉은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타이로드라고 하는 장치가 이렇게 밀게 돼서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방향이 이렇게 변환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향 장치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조향 장치의 기본 작동 원리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아까 조향축이나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타이로드나 자, 이러한 조인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높은 강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끝에 있는 요 부품을 우리가 볼 조인트라고 하는데 자, 타이로드 양쪽 끝에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의 상하 좌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부드러우면서도 높은 강성을 요구하는 부품이다. 자, 조향장치의 기본 작동 원리에서 우리가 경주용 자동차의 볼 조인트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 등의 견고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필로 볼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거는 자, 녹이 쓸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철, 우리가 얘기하는 강,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인류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 Fe, 원소기호 Fe,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녹이 쓴다는 자, 습기나 물을 이렇게 만나면 녹이 쓸게 되는데 이 녹이 쓴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녹이 쓰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 철에다가 니켈이나 Ni, 니켈이나 크롬, Cr. 그래서 크롬이나 니켈 같은 자, 원소를 첨가해주면 자, 8에서 11% 정도 이렇게 첨가해주면 자, 철이 녹이 쓸지 않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니켈이나 크롬을 우리가 첨가해서 녹이 쓸지 않게끔 만들어진 철을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철이 아닌지 아는데 이게 철입니다. 철 중에서 우리가 녹이 쓸지 않게끔 내부식성, 그러니까 부식이 잘 쓸지 않는 니켈이나 크롬을 우리가 첨가해서 만든 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도 잘 안 쓸지만 니켈이나 크롬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내부식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니켈이나 크롬은 우리가 아주 강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은 우리가 내부식성도 강하지만 견고한 금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티어링의 응답성이 높다. 경주용 차는 우리가 변속기도 우리가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게 아니고 수동 변속기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코너링이나 이런 걸 할 때 바로바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도 스티어링 응답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속도에 대한 변속에 대한 응답성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경주용 자동차에는 자, 스티어링 응답성이 높은 자, 필로볼 조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변속기도 수동 변속기 응답성이 좋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노면에서의 킥백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킥백은 뭐냐? 킥백이라고 하는 거는
요철이 심한 노면을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에 느껴지는 충격,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바퀴를 통해서 올라오는 충격이 우리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충격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충격을 우리가 킥백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킥백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로볼 조인트를 사용하면. 자, 그 다음에 조향 시스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조향 시스템의 종류는 우리가 스티어링 기어박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렉과 피니언, 그 다음에 볼 너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렉과 피니언을 이용한 장치는 자, 승용차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자, 볼 너트 장치는 주로 상용 차량에 사용됩니다. 자, 상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트럭이나 이런 차량을 우리가 상용차라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렉과 피니언은 승용 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볼 너트 방식은 우리가 상용차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렉과 피니언은, 자, 렉과 피니언 방식은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회전을 시키면 자, 조향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향축의 끝에 있는 자, 피니언, 그러니까 조향 기어가 회전하면서 렉이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타이로드가 자, 너클을 밀면서 이렇게 바퀴를 조향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조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넥과 피니언을 여기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피니언입니다. 피니언. 그래서 피니언이 이렇게 회전하면 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 렉이 좌우로 이렇게, 자, 피니언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요 렉이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퀴를 미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방향이 변환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렉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선 형태의 봉에 기어가 조각되어 있는 형태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빨이 자, 기어가 이렇게 파져 있고, 자, 피니언 기어는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우리가 스퍼 기어, 자, 일반적인 기어 형태죠. 그래서 자, 요 이빨을 통해 가지고 여기 피니언의 이빨을 하나하나 이렇게 밀어내면 얘가 회전하면 요 렉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킥백이라고 하는 것은 요철이 심한 노면을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에 느껴지는 충격을 우리가 킥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볼 너트 방식입니다. 자, 볼 너트 방식은 우리가 자, 웜과 너트 사이에 다수의 강철 볼을 일렬로 삽입시켜서 너트의 회전 운동을 쉽게 한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웜과 너트 사이에 요 강철 봉을 여기 다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볼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일렬로 삽입시켜 가지고 회전을 원활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볼 너트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볼 너트 방식은 샤프트와 실린더 홈에 들어간 볼이 둘을 연결하여 홈 속에 흐르도록 움직이는 구조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향할 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 높은 조향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향 시스템을 정착한, 이 원리를 정착한 사람을 우리가 영국의 에커먼과 프랑스의 장토, 요 두 사람이 우리가 조향장치의 원리를 개발했다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처음에 특허를 취득한 사람은 영국의 에커먼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만든 조향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장토라는 사람이 더 개발을 했습니다. 더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에커먼
처음 특허 등록한 사람의 이름과 나중에 개량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커먼 장토식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향 방식의 원리는 에커먼 장토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커먼 장토식 방식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조향을 하느냐? 자, 에커먼 장토식은 앞 차축, 그 다음에 타이로드, 너클암이 평행 사변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조향 핸들을 돌리면 양쪽 바퀴가 같은 각도로 꺾이게 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렇게 두 바퀴가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조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같은 각도로 이렇게 안쪽 바퀴와 바깥쪽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용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는 요렇게 꺾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회를 하면 좌우 바퀴가 같은 원호를 그리며 회전하기 때문에 2점 세선 방향 요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2점 세선으로 나타난 궤적과 같이 되어 어느 지점에서 자, 요 지점이 되면 요 두 바퀴가 이렇게 궤적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조향기구를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를 응용해 가지고 자, 에커먼 장토식 방식의 조향장치는 이러한 평행사변형 조향기구의 너클암과 타이로드를 개량해서 자, 킹핀, 자, 킹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용어입니다. 킹핀은 바퀴가 회전하는 기본 중심축이다. 자, 그래서 자, 킹핀의 중심과 타이로드 양 끝을 연결하는 연장선이 D차축의 중심에서 만나도록 링크 기구를 배치한 것이다. 즉, 자, 앞차축, 그 다음에 타이로드, 너클암이 사다리꼴 형태로 되도록 우리가 만든 자, 이러한 우리가 기구를 에커먼 장토식, 그러니까 에커먼이 특허 출원을 하고 장토가 개량한 방식에서 에커먼 장토식 조향기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커먼 장토식은 아까 보시면 평행사변형 방식은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조향되는 각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자, 이러한 에커먼 장토식은 자,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가 에커먼 장토식 조향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안쪽 바퀴의 조향 각도, 자, 안쪽 바퀴의 조향 각도와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 바퀴가 더 많이 이렇게 조향되고 바깥쪽 바퀴가 조향이 덜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커먼 장토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우 앞 바퀴 차축 연장선이 뒷바퀴 차축 중심에 교차하는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차량 회전 시 좌우 각 바퀴의 조향각이 자동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자, 이렇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조향되는 각도가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의의 중심점과 가까운 안쪽의 바퀴는 상대적으로 중심점과 멀리 위치한 바깥쪽의 바퀴보다 작은 원을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코너링에서 부드러운 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에커먼 장토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소 회전 반지름 구하는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 2개 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요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취업 시험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표해 놓으시고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 회전 반지름은 조향 각도를 최대로 해서 그러니까 핸들을 최대한 꺾어 가지고 우리가 선회할 때 그려지는 동심원 중에서 바깥쪽 바퀴, 그러니까 바깥쪽 바퀴가 원의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 요거를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회전할 때 최소로 얼마의 공간이 필요하냐, 요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최대한 꺾어서 우리가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요 바깥쪽이 그리는 이러한 원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원이.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최소 회전 반지름 또는 최소 회전 반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을 우리가 자 라지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자 축간 거리, 자 축간 거리라고 하는 거는 앞 차축과 뒤 차축 간의 요 거리를 우리가 축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축간 거리,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축거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그래서 축간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 차축과 뒤 차축의 거리, 요걸 우리가 라지 L 이렇게 얘기하고 축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 자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를 우리가 알파,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를 자 사인 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 접지면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를 우리가 R, 그러니까 요 바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면에서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 요걸 우리가 R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 구하는 식은 R은 자 사인 알파분의 L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지 R은 최소 회전 반경을 나타내는 거고, 사인 알파는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깥쪽 바퀴의 궤적의 반지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 그 다음에 L은 앞 차축과 뒤 차축 간의 거리, 축간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r은 우리가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바퀴가 접지면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 요걸 우리가 R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L, 뭐 우리가 요 접지면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인 알파분의 L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요거가 0이다 이렇게 고려하면 R이 0이다 이렇게 주면 최소 회전 반경은 자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분의 우리가 축간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축간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회전 반경은 커지겠죠. 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차가 크면 클수록 축간 거리가 클 거고, 축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최소 회전 반경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일수록 회전하려고 하는 최소 회전 반경이 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뭐 트럭이나 버스처럼 큰 차는 우리가 자 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유턴을 할 때 우리 반대편 차선이 두 개밖에 없으면 승용차는 이렇게 최소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큰 트럭이나 버스는 한 번에 이렇게 유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축간 거리에 우리가 비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최소 회전 반경,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최소 회전 반경 구하는 식, 여기 R은 사인 알파분의 L 플러스 R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분의 축간 거리 플러스 접지면의 중심, 바퀴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를 더해준 값, 요 값이 바로 최소 회전 반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자, 조향 조작 시 주행 중에 조향 휠의 조작력이 적절하고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자, 두 번째로는 조작이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행해질 것. 자, 세 번째, 회전 반지름이 작아서 좁은 곳에서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바퀴의 조향 각도가 적절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진행 방향을 바꿀 때 세시 및 바디 각 부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을 것. 다섯 번째,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조향되어야 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 핸들이 안정될 것. 자, 여섯 번째,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 선의 차이가 크지 않고 선회 시 저항이 적고 선회 후에 복원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일곱 번째,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조향일에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자, 여덟 번째, 수명이 길고 다루기나 정비하기가 쉬워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8가지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조향 특성은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